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성호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기사 보는데 이제 바다가 나와가지고 바다가 공개한 신혼집 뭐 3년 만에 4년 만에 3배 대박 뭐 이렇게 나가지고 제가 한번 살펴봤죠. 근데 이제 뭐 콘서트 가보면 바다 진짜 열심히 노래 부르잖아요. 그래서 참 열심히 산다 생각을 했는데 이 바다가 산 물건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진짜 바다가 우연히 얻어 걸린 물건이 아니에요. 되게 나름대로 고민하고 나름대로 이 물건을 선택함으로써 매수함으로써 포기한 것들도 있고 희생한 것들도 있고 상당히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보면 뭐 누구 컨설팅을 잘 받았다. 물론 컨설팅도 받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자기가 모르면요. 컨설팅 아무리 잘해줘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공부를 앵간히 해야지 학원 뭐 1타 강사 얘기가 정말 좋은지 나쁜지 알지 공부 안 하면은 뭐 그 강사가 잘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 잘 모르거든요. 똑같아요. 상당히 나름대로 노래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것만큼 열심히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이게 이제 바다의 신혼집인데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 이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는 아무리 뒤져봐도 바다가 이게 지금 이게 몇 번지라는 게 번지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다 남편이 여기서 빵집 하고 있대요. 그래서 힌트 얻어갖고 구글에다가 바다 남편 빵집 치니까 딱 나오대요. 이거예요. 73-157. 요건데 교통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교통편이 보면 뭐 여기가 별로 뭐 지하철역 같은 게 가깝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여긴데 여기 뭐 중랑천이 있지만은 뭐 중랑천이 보이지도 않고 제일 가까운 지하철역이 그나마 어린 대공원역이에요. 근데 뭐 상당히 멀죠. 그래서 크게 뭐 교통이 좋진 않지만 근데 교통 좋고 뭐 물 좋고 산 좋고 다 좀 너무 비싸니까 바다는 요거를 매입을 했는데 이게 원래 어떻게 생겼었냐면 옛날로 돌아가 보시면 요렇게 생겼었어요. 딱 봐도 막 1층에 이렇게 뭐야 이렇게 방범망 심하게 해놨고 이거 다가구거든요. 다가구. 다가구로 지금 월세 받던 집이에요. 다가구로 월세 받던 뭐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이렇게 해서 다가구로 이제 월세 받던 집인데 이거를 사가지고 요렇게 예쁘게 색칠하고 리모델링 좀 해가지고 빵집 넣고 남편이 10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이렇게 직장을 만들어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뭐 베이커리 잘 되니까요. 그럼 이게 얼마에 샀느냐? 바다가 이거를 2019년 9월 달에 9억에 샀어요. 그러면은 평당가로 치면 한 2,200만 원 정도 주고 산 거예요. 한 2,170만 원. 요 정도 주고 샀고 41평을. 이 사이즈도 되게 좋죠. 41평이라는 게 단독 개발할 수 있는 거의 제일 작은 크기예요. 이거보다 더 작아 버리면은 뭐 도로로 얼마 뺏기고 뭐 하면 남는 땅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땅이 크든 작든 가장자리는 일부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크면 클수록 가장자리 어차피 일부 못 쓰니까 써먹을 수 있는 땅이 많아지는 거예요. 땅이 좁아버리면 가장자리 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뭐 사이즈도 괜찮고 이 금액도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또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일단은 지금 이게 보면은 여기가 이제 공구상으로는 이게 지하 1층이에요. 밖에서 볼 땐 1층이지만 약간 내려갔잖아요, 여기. 약간 내려갔잖아요. 이게 지하 1층이고, 이게 1층이고, 이게 2층인데, 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는 사실 신혼집을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신혼집을 누가 살 때 다 아파트에서 사고 싶어 해요. 누가 이렇게 막 단독주택 수리해서 들어가는 게 왠지 조금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좀 뭐랄까 막 새 아파트 깨끗한데 막 이런 데서 사람들이 신혼집을 시작하고 싶다고요. 적어도 신혼집은. 그래서 다들 비싼 전셋집으로 아파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인지상정이거든요. 저도 그랬고. 근데 신혼집이지만 야 아까 생긴 거 봤죠? 이렇게 생긴 집을 이거는 이미 수리했을 때죠. 수리하고 있네요. 뭐 여기 막 수리하고 있죠. 2020년도에 막 X자 쳐놓고 지금 막 머리를 쓰고 있을 때예요. 이렇게 생긴 집을 신혼집으로 산 거예요. 야, 수리해서 들어가면 된다. 이 결심을 했다는 게 일단 뭐 남의 눈치를 그렇게 많이 보는 스타일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뭐 자기가 좀 막 나는 바다니까, 나는 SES니까, 막 특별하니까 이런 데 살아도 괜찮아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용기 내기 쉽지 않단 말이죠. 이런 집을 수리해가지고 신혼집으로 산다? 근데 일단 바다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첫 번째.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놓고 살고 있는데
일단 저는 그걸 되게 높이 샀어요. 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좋아, 내 갈 길 간다. 근데 중요했고 또 일단 지금 이게 9억에 샀는데 평당 2,170만 원에 샀는데 이때 이 당시 공시지가가 개별 공시지가가 2019년이니까 평당 9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한 두 배 조금 더 줬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때 뭐 그렇다고 판 사람이 막 헐값에 판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합리적이었어요. 원래 개별 공시지가에서 한 두 배 정도 일반적으로 많이 팔면 일반적으로 두 배 정도면 그렇게 막 바가지 쓰는 금액 아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바다가 행당동 서울숲 한신더휴 이거를 많이 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신혼집으로. 이거는 제가 옛날에 판 집이 제가 옛날에 팔아주기도 한 집인데 그래서 제가 말 좀 알죠? 근데 원래 서울숲 한신더휴가 아니고 그냥 행당 한신더휴인가 이름이 그랬어요. 서울숲이 없었어. 근데 이제 서울숲이라는 거를 넣었어요. 서울숲이 워낙 뜨거워지니까. 서울숲은 여기 있어요. 서울숲은 여기 있어서 사실 여기서 이 중랑천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서울숲으로 오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어쨌든 아파트 값이 중요하니까 이름에다 서울숲을 붙였죠. 여기를 만약에 샀다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정확히 지금 43평인데 보면은 2019년도에 한 9억 4,900, 2019년 7월에 바다가 2019년 5월에 샀으니까 딱 한 이때 이거랑 값이 똑같았어요. 아까 이게. 근데 정확히 그때 모습은 이거, 저때 모습은 이거였겠죠? 이거랑 서울숲 한신더유 얘랑 값이 똑같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금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2억 2천까지 엄청나게 빠졌죠.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그럼 이게 언제 가격으로 돌아갔냐면 제가 팔아먹은 게 여기 아직도 있더라고요. 2020년이고 제가 1층짜리 물건을 팔았는데 이걸 팔았거든요. 12억 5,200에 1층이라고 해서 좀 싸게 팔아서 이렇게 12억 5,200에 팔았어요. 근데 지금 21층이 12억 2천 더 싸졌어요. 그러니까는 20년 말보다 더 옛날 가격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성동구라고 안 빠진 거 아니에요. 다 빠졌거든요. 근데 그러면 집 바로 옆에 바다집이 이거거든요. 9억. 근데 이걸 보니까 성정동 72-16인데 보니까는 실거래가를 보니까는 최근은 아니죠. 작년이죠. 벌써 작년인데 24억에 매매가 됐어요. 네, 대지 7,700에. 근데 31평이야. 31평은 아까 말했잖아요. 40평은 돼야지 단독 개발이 가능하고 좋다고. 근데 이게 31평이어서 단독 개발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좀 빼먹는 것들이 많아서 가장자리 같은 거 빼다 보면 남는 게 별로 없어서 41평보다는 별로 안 쳐줍니다. 그럼에도 7,700만 원, 거의 8천만 원에 팔렸죠. 근데 개별 공시지가를 보면은 최근에 개별 공시지가도 1,100만 원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한 2,500 정도가 맞아. 근데 7,700에 누가 산 거예요.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재밌는 게 이거는 뭐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건물 보면 주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어요. 근데 생긴 거 보니까 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볼 때 이건 다 가구 같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근생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해 놓고 이제 사람을 세입자를 맞춰가지고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아닌가? 라고 그냥 추측을 해봤어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 그게 아니고 얼마? 바다가 행당동 서울숲 한신더유를 샀으면 오히려 한 푼도 못 올랐죠. 2019년도에 9억이었는데 2019년도에 한 9억 정도 하던 게 지금 12억 한 3억 올랐어요. 앞으로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많고 근데 송정동 요 집을 사가지고 똑같이 9억 들였는데 물론 뭐 그 올수리 하는데 돈 좀 들었겠죠. 이거 이렇게 예쁘게 고치는데 좀 돈 좀 들었을 것 같아요. 뭐 올수리 하는데 하지만 지금 물론 이게 비싸게 산 거지만 제일 뜨거울 때 산 거지만 보시면 평당 8천만 원 정도에 팔렸다. 1년 전에. 이거보다 더 위치가 안 좋은 걸로 보여지는 곳에. 보세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나름 코너예요. 나름 코너라고. 근데 여기는 코너도 아니고 약간 끄트머리에 있다고요. 가장자리라고. 그래서 이걸 볼 때, 야, 참 열심히 집을 알아보다가 이걸 샀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말했다시피 신혼집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승부수를 던졌다. 남들 눈 의식하지 않고 좋은 데 살겠다. 그리고 남편이 10살 연하니까 무슨 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뭐 바다가 직장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저는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안 하죠. 여기 보면은 최땡땡이라고 돼 있어요. 건물에 보면 최땡땡 최성이잖아요. 바다 이름이. 그리고 지분이 1대1이잖아. 그러니까는 이 물건은 남편이랑 공동 소유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다가 단독 소유하고 있으면서 남편을 부부 별산제예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부부 별산제니까 남편이 바다 소유의 건물에 임차인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월세를 바다한테 주겠죠. 만약에 안 주면 그것도 부부 징여로 간주돼요. 징여로 간주돼 갖고 징여세 내야 되거든요. 물론 그 공제 10년 동안 6억인가? 그거는 이제 물론 공제되지만 지금 바다 남편이 바다한테 월세 내고 지금 임차인으로 있다. 그러니까 직장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여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